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금요일이네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XRP의 여러 가지 상승 동력이 존재를 하지만 역시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이 현물 ETF 출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리플 ETF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지원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제가 전달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우리 모두가 놓쳤던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날 겁니다. 금일 오전 SEC의 TF팀이 블랙록과 가상자산 ETF 현물 환매를 논의하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BNY 은행이 자신들의 새로운 블록체인 회계 플랫폼의 첫 파트너로 블랙록을 선정했습니다. 과거 갈링하우스가 이야기한 리플 ETF에 대한 블랙록의 협업,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오늘 영상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편하게 시청을 해주시고요.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분석 들어가기 전에 제 영상 내용이나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자, 보통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실시간으로 어떤 고래들이 XRP를 매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주로 보는 해외 자료들은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지 등인데요. 이런 거 말고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개별적으로 제 영상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아래 댓글이나 저한테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아래에 보이는 제 번호로 관점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신속하게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리플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블랙록이 구체적으로 리플의 ETF 출시에 어떻게 관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리플이 블랙록 그리고 JP모건과 함께 국제파생상품협회 ISDA의 회원으로 합류를 하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코인이 ETF로 출시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코인이 증권으로 간주되느냐 상품으로 간주되느냐 여부입니다. 증권으로 간주되면 SEC의 엄격한 규제 요건에 의해서 ETF 출시가 어려워지는 반면, 상품으로 간주가 되면 CFTC의 훨씬 더 완화된 규제 요건 하에서 ETF 출시가 용이해지기 때문이죠. 이제 이 내용은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블랙록은 리플을 파생상품협회 회원으로 같이 합류를 시키면서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임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사전에 확보해 놓는 작업을 진행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7월 13일 리플이 SEC와의 승소에서 증권이 아님을 확인하는 일부 승소 판정을 거둔 날이 있었죠. 이날 하루 만에 가격이 약 80%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 날로부터 불과 3주 뒤에 블랙록이 리플을 파생상품협회 회원으로 합류를 시킨 겁니다. 결국 리플이 최종적으로 증권이 아님을 확정받으면 상품으로 분류가 되면서 ETF 출시가 사실상 확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라는 걸 블랙록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오늘 결정적으로 엄청난 소식이 나왔죠. SEC의 TF팀과 블랙록이 가상자산 ETF 현물 환매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ETF를 환매해서 수익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현금 환매와 지금 SEC와 블랙록이 이야기하는 현물 환매죠. 예를 들어서 XRP ETF 상품을 투자자가 샀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환매를 요청하면 이 현금 환매의 경우에는 XRP 코인을 시장에서 매도해서 현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래 비용이 발생하고 대규모의 환매가 일어날 경우에는 XRP 코인의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SEC와 블랙록이 이야기하는 이 현물 환매는 뭐냐? 환매를 할 때 ETF의 지분을 기초자산인 XRP 코인과 직접 교환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XRP 코인을 즉시 매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XRP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가 있죠. 현금 환매와 현물 환매의 차이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네, 잘 따라와주고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SEC와 블랙록이 가상자산 ETF 현물 환매를 논의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새로운 현물 ETF를 승인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SEC가 ETF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검토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결국 SEC의 뜻은 ETF를 승인할 때 시장의 조작 가능성이 낮아야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SEC와 블랙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현물 환매 방식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의 거래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가격 조작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로 작용을 하게 되죠. 한마디로 지금 블랙록과 SEC가 논의하는 이 현물 환매 모델은 새로운 현물 ETF 승인을 위한 사전 작업 내지 협의 과정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BNY 은행이 자신들의 블록체인 회계 플랫폼을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첫 고객으로 블랙록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플랫폼을 블랙록의 머니마켓 펀드인 비들에 통합을 해서 투자자가 실시간 재무 데이터를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골자인데요. 이것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면 이를 기반으로 현물 ETF에도 이 시스템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블랙록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새로운 현물 ETF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바로 여기서 블랙록이 리플의 가격을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비밀이 등장을 합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OUSG라고 하는 자신들의 토큰을 가지고 있는데 이 토큰은 바로 블랙록의 비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토큰이 어떤 자산을 토큰화한 것이냐? 바로 미국의 단기 국채입니다. 블랙록의 비들이 지원하는 미 단기 국채를 토큰화한 이 온도 파이낸스의 토큰이 리플 레저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뉴스를 알고 계셨던 분들은 리플 레저로 미 단기 국채 토큰이 활용이 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실 텐데 이 소식이 XRP의 가격에 미칠 진짜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블랙록과 리플의 충격적인 계획, 블랙록의 의도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 이어지는 이 후속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후속 정보라고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제가 영상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최근에 다른 유튜브 채널과 커뮤니티에서 제가 한 분석 내용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대로 가져다 베끼는 사람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중요한 정보들은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구독자분들께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는 가감없이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은 저에게 후속 정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영상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나 더 알고 싶으신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댓글이나 저한테 직접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4월 4일 XRP 분석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